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위에 노출된 사람들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사일이나 야외 작업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세균 의원이 전주를 찾아 호남 신당론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일은 천정배 의원이 찾을 예정이어서 새정년과 신당파 간의 세대결 국면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3년 뒤에나 정상 운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은 김한광 기자입니다. 아나운서 목소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정직한 눈과 귀 또 입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날인 오늘 첫 소식은 날씨 관련 뉴스로 시작합니다. 오늘 무려 도내 11개 시군에 폭염특보나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35도까지 치솟았던 수은지의 열기는 이 시각까지도 식지 않고 그대로 열대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35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 속에 보도블럭 교체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로 옆 동료에게 말을 건네기조차 힘들고 옷 속으로는 땀이 흥건합니다. 고추밭에서는 떼약볕 아래 농민의 호미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한창 수확철이라 농사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덥지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며칠째 강한 햇볕과 함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도내에서도 온열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난해에 2배에 육박했고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혼자 밭일을 하는 노인이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지만 부득이할 경우엔 물을 많이 마시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쉬어야 합니다. 열사병의 경우에는 체온이 상승하면서 의식이 변화되고 심한 경우에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전주 등 4개 시군에 폭염 경보가, 무주 등 7개 시군에 폭염 주의보가 내려지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가 35도까지 오르는 등 33도 안팎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폭염특보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주시가 관내 600여 경로당을 혼자 사는 노인 등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쉼터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연간 90만 원씩 지원하던 경로당 냉난방비를 이달까지 2달과는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공장 신증서를 제한하던 장막이 사실상 대부분 거쳤습니다. 당장 전라북도에만 해도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되는 등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업지역이 아닌 곳도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허용업종이 확대되고 각종 토지 규제가 완화됩니다. 말은 전국이 대상이지만 투자가 몰릴 곳은 수도권이어서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항만과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 보전 권역 내에도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작업까지 추진하고 있어 전라북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수도권 기업들이 지금까지 매년 1,066억 원가량 투자해 온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향후에 저희 전라북도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전라북도는 이런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지방으로 이전해 올 기업은 거의 없다며 비수도권 지자체들과 연대해 정부의 계획을 저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그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천만 서명 운동 결과를 국회의장님한테 전달해서 시도지사들의 그 의지를 보여줄 것이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면 새만금 특구 조성이나 공항, 항만 건설 같은 기반 시설이 이루어져도 지역에서는 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야권의 신당 창당론과 관련해 모처럼 도민들의 여론이 궁금한 모양입니다. 정치인들의 전북 방문이 시작된 건데요. 먼저 찾아온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구를 전북에서 서울 종로로 옮긴 정세균 국회의원이 전북을 찾았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호남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신당론에 대해 정권 교체를 어렵게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정권 교체인데 분열은 정권 교체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어서 그동안 제1야당이 번번이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신당 창당론이 불거졌다며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거듭나라는 국민적 요구이자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그리고 호남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서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호남 민심이고, 정 의원은 당 지도부와 교감 없이 휴가차 전북을 찾았다고 말했지만 신당론에 대한 우호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새정연 차원의 계획된 방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북과 전남, 새정연 도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신당 지지율이 높게 나온 데다 탈당 선언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내일 신당 창당론의 핵심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전북을 방문해 기자회견과 강연 등을 이어가며 도내 분위기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 의원은 개혁 진보 진영과 당내 혁신위가 주장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라북도는 도시가스 공급 비용과 기본요금 조정 용역 결과 미공급 지역 확대 등 비용 인상 요인에도 원료비 인하분을 반영해 오히려 가구당 연간 10만 원 정도 요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와 함께 주택용 기본요금을 750원으로 9년째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기로 하고 다음 달 말로 예정된 국내 후보지 경쟁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도내 새만금 지역과 강원도 고성이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세계대회는 5만 명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간척지 같은 넓은 장소의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은 메르스처럼 사람과 동물에게 동시에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한 연구소가 전북대학교 문을 열었는데 정상 운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메르스처럼 사람과 동물에게 동시에 발병하는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법을 연구하는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지난 2013년 430여 원이 투입돼 건물을 올렸지만 연구 실적이 없다 보니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가 기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전북대는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2018년까지 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교육부에서 책정된 지원금은 75억 원에 불과하고 배정된 공무원도 6명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논란에 대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국가 기관화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주도적으로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설립을 맡아주시면서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를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전북대는 정치권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국가 기관화하면 특정 부처에 소속돼 타 부처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산학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가 연구기관으로 불리는 산학연 협력의 벽을 높이고 또 융합 연구를 어렵게 하며 장벽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르면 2018년 본격적인 운영을 목표로 첫발을 뗀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논란을 부식시키고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0월 전주시 효자동 도교육청 부근에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가 신설돼 정읍과 김제, 부안 방면 시외버스 26개 노선 189편이 정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서남북권 시외버스는 완산동에만 정차해 효자동 지역 주민들이 도심으로 들어와 버스를 이용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처벌 강화 방침과 블랙박스 보편화로 보복운전 형사 입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상대 차량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자 상대 차량의 범퍼를 충격하고 협박한 혐의로 30살 최모 씨를 입건하는 등 올 들어 도내에서 보복 운전을 한 8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주 덕진 연못을 가로지르는 연화교가 2017년까지 투명 아치형 다리로 재가설됩니다. 35년 전 현수교 구조로 지어진 연화교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됩니다. 전주시가 세 번째 현장시청으로 한문화지원사무소를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옮기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시청은 연말까지 전통시장 등 2개 부서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전교조 등 도내 32개 시민사회단체가 오늘 교육혁명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까지 걸으며 입시 경쟁 교육 중단과 대학 서열화 폐지 등의 선전전을 벌입니다. NH농협 전북통합본부가 입찰 공고와 함께 신축을 본격화합니다. 공사 예정 금액 360억 원대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 30%를 명시해 지역건설 시장에도 활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농업기술의 성과 등을 재조명하는 특별전시회가 농촌진흥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